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고 인생을 끔찍하게 보낸 줄 알았는데 국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멍청하게 만들었다. 부산에 사는 올해 58세 준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숨기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촌뜨기뿐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늦기 전에 몇 명의 목숨을 구해서 다행인 신선한 사랑으로 젊은 여자에 대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가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텔레비전의 스타들처럼 예쁘지도 않고 상냥하지도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잔소리를 한다. 한국 가정주부답게. 하지만 그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수갑을 채운 사람입니다. 음식에서 은행 예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러나 늦은 일사병으로 인해 나는 젊고 예쁘고 향기로운 여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를 내 인생에서 깔끔하게 내쫓았다. 나는 그때 매우 기뻤다. 아저씨들. 내 삶이 페이지를 넘길 줄 알았고 황혼기의 사랑은 영화처럼 화려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빈손으로 돈과 사람을 모두 잃었다. 이제 임대주택 한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고 쓴 알휴움이라는 두 단어를 갉아먹는다. 저와 같은 58세 남성, 아직 늙지 않았고 젊지 않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자신을 현금 인출기로 간주하고 또래의 노부인들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은 정말 큰 타격이다. 말하기는 너무 웃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옛날 결혼은 정말 식은 밥이지만 먹고 나서 입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는 젊었을 때 사실 예쁘고 하얗고 눈이 크고 웃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두 번의 출산 후 두 아이와 씨름하고 부업, 망치시장, 쌀 한 푼, 분필과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높게 묶고 스웨터를 입고 팔은 언제나 설거지 물 냄새와 나쁜 김치 냄새가 섞였다. 생각해봐. 그럼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야. 하지만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세 끼의 밥은 정시에 차려졌고 수도 전기세는 결코 늦지 않았고 자녀들은 제대로 공부했고 양가 할머니 덕분에 효도를 다했다. 저녁에 부부는 오래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며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심하게 다퉜다. 하지만 그 재미없는 순간들이 지금 떠올라. 그것이 정말 행복했다. 인터넷에서 화려한 행복이 아니라 식사, 겨울 따뜻한 옷, 말다툼을 하고 조용히 귤을 뜯는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멍청하다. 우둔해. 나는 백발, 주름진 손, 구겨진 피부,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 사탕수수처럼 달콤하게 말하는 길고 긴 다리, 어린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노인 옆에 영원히 묻힐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매일 꾸지람을 듣지 않고도 새로운 느낌을 원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사랑을 다시 해보고 싶었고 달콤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 저는 제가 더 밝고 더 젊어지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손으로 진정한 행복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아, 형님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날 말이야. 인생이 드라마라면 그날은 진짜 내 인생 리부트 1화 시작하는 날이었어. 내 단골 술집은 부산 골목에 있는 허름한 포차입니다. 손님들도 죄다 배 나온 아재들이고 직원들도 아줌마 스타일. 손에 빨리빨리 소주병 돌리고 반찬 떨어지면 날카로운 목소리로 더 드릴까요? 이런 분위기. 근데 그날 딱 봐도 분위기 안 맞는 애가 하나 서빙하고 있는 거야. 완전 아가씨야. 하얀 피부에 빨간 립스틱, 몸에 착 붙는 원피스 입고 싱긋 웃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갑자기 안주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쳐다보더라니까요. 나도 예외 아니었어. 그런데 그 아가씨가 내 테이블로 오더니 소주 따르면서 하는 말이 오빠 오늘 뭐 드실래요? 첫 잔은 제가 따를게요. 헉, 형님들, 이거 진짜 30년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우리 마누라는 평생 나한테 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여보, 가스불 안 끄고 뭐하냐? 이런 소리만 했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는 오빠 오늘 멋지신데요? 미쳤습니다. 형님들.
손 떨려서 소주잔 놓칠 뻔했어요. 58년 동안 쌓인 주름살도, 빠진 머리카락도, 튀어나온 배도 그 순간은 다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마치 20대 다시 된 느낌. 와, 형님들도 알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아저씨 심장에 불 붙이는 거. 그날 집에 가서 마누라 옆에 누웠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거슬리는지. 파스 냄새, 김치 냄새, 기름 냄새 섞인 그 공기.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다음 날 아침 바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마누라가 어이없어서 웃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심인 거 보고 울더라고요. 이 양반 미쳤나? 내가 30년 동안 참아줬더니 이게 미쳤네.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나 눈도 안 깜빡였어요. 아들놈이 듣고 바로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빠 미쳤어요? 나이 처먹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나 다 씹었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내 행복 찾을 거야. 그때는 내가 이긴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나는 마누라랑 이혼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하고 따뜻했던 마지막 끈을 내 손으로 잘라버린 거였어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달콤한 꿈은 한순간의 악몽으로. 결혼하고 몇 달 지나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건 꿈이 아니라 악몽이다. 솔직히 예쁘긴 진짜 예뻤어요. 피부도 탱탱하고 몸매도 끝내주고 화장하면 연예인 뺨치고. 근데 형님들 예쁘면 뭐합니까? 밥도 못하고 빨래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집 청소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점심때쯤 슬슬 일어나서 오후엔 피부관리, 저녁엔 클럽.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반찬은커녕 김치 하나 없고 라면도 없어요. 냉장고 문 열었다가 너무 허전해서 울 뻔했습니다. 내가 한숨 쉬니까 그 어린 와이프가 눈을 딱 치켜뜨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불만 있으면 이혼해요. 난 가정부 아니에요. 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차피 예뻐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감수해야지. 내가 늙었는데 젊은 아내 얻었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현금이 슬슬 바닥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 참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 서랍에 처박아놨던 땅 문서 찾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이거 팔아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 땅은 묻어두면 썩어요. 돈은 써야 제맛이죠. 형님들 그 땅이요. 우리 첫 번째 마누라랑 피눈물 흘리면서 15년 모아서 산 땅이거든요. 그걸 그 어린 마누라 웃으면서 팔자는데 나도 미쳤지. 그냥 팔았습니다. 팔면서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어요. 그래, 이건 투자야. 내 행복을 위한 투자. 진짜 사람은 한 번 미치면 끝도 없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무덤 파는 일이란 걸. 그렇게 돈 다 쓰고 몸은 점점 늙고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못해주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있을 체력도 없고 밤일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대놓고 짜증 내더라고요. 오빠, 이제 너무 늙었어. 친구 남편들은 다 젊고 돈 많고 근데 오빠는 뭐야? 비교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결정적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병실에 누워서 아내한테 카톡 보냈어요. 나 병원인데 잠깐만 와줄 수 있어? 한참 있다가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퇴원하면 말해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네일아트 받는 중. 와, 그 문자 보고 병실 천장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나이 58에 병실에서 혼자 눈물 닦으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말아먹다니. 형님들, 진짜 인생은 드라마 아닙니다. 나이 먹고 철들면 늦습니다. 그때 깨달아도 이미 다 망가진 뒤에요. 텅 빈 병실에 누워 주위에서 링거 소리만 들리고 갑자기 추워졌다.
에어컨의 추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추위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58살이고 거의 6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 누워 있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내가 직접 내 인생에서 쫓아낸 전처인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영화에서처럼 로맨틱한 타입도 아니고 달콤한 말도 할 줄 모른다. 그러나 내가 1시간 동안 가볍게 기침을 한 날, 그녀는 급히 약을 가지러 달려가 스피커처럼 중얼거렸다. 옷더 이불에 안 들어. 내가 발에 통증을 호소하는 날, 그녀는 무릎에서 발가락까지 조용히 내 다리를 주무르고 앉아 있었다. 손을 쥐어짜면서 사랑을 꾸짖다. 남자가 약해. 술 좀 줄여. 내가 피곤한 날, 배고픔을 호소하기 전에 그녀는 죽을 쓰고 닭을 좀 더 끓이고 계란을 더 넣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앉을 때까지 뜨거운 죽 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다.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땀, 눈물, 말다툼에서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깊은 사랑인 부부의 정이다. 그런데 내가 뭘 어쨌는데요? 나는 그녀가 낡은 옷처럼 보이고 지루하면 버린다. 나는 새 것을 좋아하고 젊음을 좋아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에서 부드러운 오빠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새로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다. 지금은요? 제 젊은 아내는 결혼하기 위해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고 문자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면 네일아트 하느라 바빠요. 제가 번호를 눌렀더니 제 목소리가 들리더니 5초도 안 돼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그가 나를 원망하고 그가 잘하던 집의 지붕을 짓밟은 것을 안다. 나는 전화를 들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전처에게 전화번호를 눌렀다. 벨이 길게 울리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몇 초 동안 침묵한 다음 그녀는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만 좀 괴롭혀요. 나는 웃는다. 남자의 미소는 모든 것을 잃는다.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잃고 집을 잃고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한때 가정의 기둥임을 자랑했던 58세의 남성은 모두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버림받은 여성에게 작은 관심을 구걸하러 온 감정적인 거지로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돼요. 나는 병원 창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날이 잿빛이었고 이슬비가 내렸다. 나는 비가 오는 날을 회상하며 전처가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데리러 와서 오래된 우산을 들고 잔소리를 했다. 출근하면 우산 꼭 챙겨요. 매번 길 잃은 개처럼 젖어요. 그때 듣기 싫었어요. 나는 말했다. 말 좀 줄여. 머리 아파. 지금은요? 저는 그 잔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울었어요. 나는 그녀의 뜨거운 죽 한 그릇, 무릎을 한번 주물러주고 늙어서도 차려준다는 사랑의 꾸짖음이 땡긴다. 하지만 모두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남자는 다 잃은 후에만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제가 가장 생생한 예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여기까지 읽고 당신은 여전히 아내를 붙잡을 수 있고 즉시 돌아와 그녀를 꼭 껴안고 사과 한마디 하세요. 할 수 있어? 지금 어디냐고요? 부산 외곽에 있는 작은 방을 빌리고 있어요. 방은 아주 작은 의미에서 몇 발자국만 가면 끝이 난다. 텔레비전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가구도 없고 중고품 시장에서 모든 중고품이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을 끓이고 생수 한 잔을 마신 다음 창밖으로 앉아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아. 젊은 아내요. 이혼하고 없어졌어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지금 나보다 10살 어리고 고급 운전기사와 사귀고 있으며 매주 호텔에 체크인한다고 한다. 암컷이야? 나는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를 보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죽었다고 간주해야 한다.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전처를 탓하지 않고 자식을 탓하지 않고 젊은 아내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치료제가 없는 자신을 탓할 뿐이다.
젊었을 때 행복은 아름다운 집, 좋은 차, 아름다운 젊은 아내, 길고 하얀 피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것들이 에피타이저와 같아서 먹는 것은 이상하지만 배부르지 않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비 오는 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플 때 따뜻한 물을 타서 약을 주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 약 먹어. 애기 같아. 진정한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싸운 후 밤에 여전히 잠자리에 들 때 서로를 위해 불을 끄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입는 것을 싫어하는지, 오래된 병이 어떤지 아는 여자이다. 아름다울 필요도 없고 젊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저는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는 과거를 팔아 짧은 몽상을 샀다. 이제 광활한 부산 도시 가운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추운 자취방에 혼자 누워 아무도 듣지 않고 전화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젊은 아내, 새로운 사랑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은 미니스커트도 미백도 필요 없고 매일 잔소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 알약 하나하나 챙겨주고 내가 이 추락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듣고 싶거나 나 같은 어리석은 남자한테서 배울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라. 계속 말할게요. 솔직히 다 얘기해. 내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세요.